멘델의 유전 원리, 유전 용어부터 살펴보자. 유전이란 건 어버이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현상이다. 자, 내 머리카락이 곱슬머리다. 아, 내 머리카락이 곱슬머리다. 그러면 자손의 머리카락도 역시 곱슬머리가 나타나. 이런 게 유전이야. 자, 유전자는 생물의 유전 형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염색체 속 DNA에 들어있어. 한 형질에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는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마주하고 있다. 이게 뭔 소리인지 보자. 대립 유전자. 한 형질에 관여하는. 예를 들어서 곱슬머리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있다고 하면, 자, 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배웠다. 이 상동 염색체에 같은 위치에 한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들어있어. 만일 라지 A가 들어있다. 그러면 라지 A가 들어갈 수도 있고, 자, 라지 A에 스몰 A가 들어갈 수도 있고, 스몰 A에 스몰 A가 들어갈 수도 있고, 자, 스몰 A에 라지 A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자, 요 한 쌍들이 결정을 한다고. 뭐를? 유전 형질을. 자, 그래서, 자, 한 형질에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 라지 A, 스몰 A, 대립 유전자는 같은 알파벳 기호를 쓸 거예요.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마주보고 있다. 그래서 라지 A가 여기 있으면 스몰 A가 있던지 라지 A가 있던지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어야만 요 얘네들이 한 형질을 결정해. 다른 쪽에 있는 건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 형질, 생물체가 지니는 여러 특성인데 색깔, 모양, 크기를 형질이라고 해. 대립 형질은 한 가지 형질에서 뚜렷하게 구분되는 변이, 같은 종류 생물 사이에 나타나는 서로 다른 특징이다. 자, 뭔 소리인지 다시 보자. 주름지다, 둥글다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걸 갖다가 우리가 대립 형질이라고 해. 황색과 녹색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걸 대립 형질이라고 해. 그러면 주름진 것과 녹색은 영향을 주고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대립 형질이 아니다. 오케이. 다음 표현형. 유전자 구성에 따라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이야. 그러니까 만일 라지 A, 스몰 A가 있고 라지 A, 라지 A가 이렇게 대립 형질이 있다. 염색체상에 이렇게 있다. 자, 그러면 자, 얘가 우성이면 얘만 겉으로 발현돼. 얘는 숨겨져 있어. 자, 얘는 우성끼리니까 라지 A라는 유전 형질이 나타나. 그런데 둘을 겉에서 보면 우성 형질만 발현되기 때문에 라지 A라는 모습만 나타난다는 뜻이야. 자, 표현형은 유전자 구성에 따라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인데, 자, 둥글다, 황색이다, 주름지다, 녹색이다, 겉에서 어떻게 보이느냐,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 뜻이고, 유전자형은 유전자를 구성하는 알파벳 기호를 나타내는 건데, 이렇게 라지면 우성을 나타내는 거고 스몰은 열성을 나타내는 거야. 우성, 열성은 좀 이따 자세히 할게. 그래서 자, 일단 우성 형질만 발현된다. 그러면 얘는 표현형이 같지만 유전자형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얘하고 얘 대립형질, 라지와 스몰 I 대립형질이야. 얘네끼리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유전자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 자, 다시 한번 보자. 자, 상동 염색체가 있는데 여기 라지 A라는 유전자가 있고 스몰 A라는 유전자가 있고 라지 B라는 유전자가 있고 스몰 B라는 유전자가 있다고 치자. 자, 그러면 얘에 의해서 A의 형질이 나타나고 얘에 의해서 B의 형질이 나타나. 그리고 유전자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렇게 되겠다. 다음 자가 수분. 수술 꽃가루가 암술 머리에 붙는 현상인데 수분이라는 현상 자체가 자, 이렇게 미씨가 있고, 자, 이렇게 암술이 있어요. 수술 머리에 있던 꽃가루가 암술 머리에 붙는 현상 자체가 수분이라고. 수분. 자, 그런데 이 자가 수분은 한 꽃 안에서 수술 머리에 있던 수분이 꽃가루가 암술 머리에 붙는 것도 자가, 한 구루 안에서도 자가야. 왜냐하면 얘는 유전자가 동일해. 그래서 이렇게 한 구루에서 수분이 이루어지면 자가 수분. 다음 타가 수분은 다른 구루의 수분이 되는 거야. 자, 여기 있던 수술머리에 있던 꽃가루가 다른 쪽 암술머리에 이렇게 붙는 거지. 암술머리가 타가 수분. 다음 순종은 한 형질을 나타내는 대립 유전자의 구성이 같은 개체야. 그러니까 대립 유전자끼리만 같으면 돼. 라지 R, 라지 R, 스몰 R, 스몰 R.
이렇게 같으면 돼. 그런데 얘는 스몰 r, 라지 y, 라지 y지만 얘네끼리만 같으면 돼. 이러면 순종이야. 오케이? 얘네는 달라도 돼. 대문자, 소문자. 다음, 잡종은 한 형질을 나타내는 대립 유전자 구성이 다른 게 있지. 자, 라지 r과 스몰 r. 보통 이제 우성을 라지로 표시하고요. 열성은 스몰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다르면, 자, 대문자, 소문자 있으면 이건 잡종이야. 얘는 순종이지만 얘가 잡종이기 때문에 이거 잡종으로 간주한다. 금방 우성, 열성 이렇게 했지, 그지? 유전자 표시 방법, 우성은 대문자로, 열성은 소문자로 나타나는데, 라지 r, 스몰 r 같은 알파벳을 쓰면 대립형질이란 뜻이고, 이 대립형질은 염색체상에 같은 위치에 존재하게 된다. 자, 그래서 염색체상에 같은 위치에 존재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이런 걸 대립형질이라고 한다. 라지 r, 스몰 i는 만일 여기 있다면 위치가 달리 돼 있을 거야. 대립형질끼리는 염색세상에 상동열상에 같은 위치에 존재한다. 이게 라지 r이 우성, 스몰 r이 열성, 라지 r이가 우성, 스몰 i가 열성이야. 대립유전자는 같은 문자로 잡종일 경우 대문자를 먼저 쓰고요. 이렇게 소문자 먼저 쓰면 안 된다. 대립유전자. 대립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로 상동열체에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우성이 대문자, 열성이 소문자. 계속하고 있어요. 라지 r, 라지 r, 우성, 우성끼리 배치된 거고요. 라지 r, 스몰 r, 우성, 열성 배치된 거고, 스몰 r, 라지 r, 열성, 우성, 스몰 r, 스몰 r. 반드시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 이것만 일단 기억하고, 우성, 열성은 좀 이따 더 자세히 할게. 우성, 순종의 대립형질끼리 교배했을 때 잡종 일대에 나타나는 형질. 열성, 순종의 대립형질끼리 교배했을 때 잡종 일대에 나타나지 않는 형질. 그럼 뭔 소리인지 보자. 이게 뭐야? 순종의 대립형질? 잡종 일대? 자, 우성 순종이다. 라지 r, 라지 r을 가지고 있어? 일단 라지 r이 스몰 r보다 우성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얘는 라지 r, 라지 r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얘는 스몰 r, 스몰 r은 유전자가 가지고 있어. 자, 순종, 우성 순종, 열성 순종. 그러니까 우성의 대립형질. 됐죠? 우성 순종, 순종의 대립형질끼리, 순종, 순종끼리, 대립형질끼리 교배했다. 순종의 대립형질끼리 교배했을 때. 자, 잡종 일대. 여기엔 부모 세대고요. 여기는 자손을 F1 이렇게 나타냅니다. 다시 보자. 순종의 대립형질끼리 교배했다. 우성 순종, 열성 순종. 그리고 얘하고 얘는 대립형질이야. 오케이? 그러면 잡종 일대에 나타나는 형질이 우성이다. 보자. 둥근 거, 주름진 걸 교배했더니 둥근 것만 모두 나왔어. 그러니까 둥근 게 우성이다. 라지 r이 우성이다. 이렇게 됩니다. 다시 보자. 우리가 감수 분열해서 생세포를 형성시킬 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 n은 4였어요. 자, 여기가 이해 안 되는 분들은 감수 분열편을 다시 보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요게 자기를 복제해서 이가 염색체를 형성해요. 이렇게. 그리고 방수 형성되죠? 이 상태에서 갑니다. 그러면 이가 염색체가 중앙 배열됐다가 이제 분리돼서 나가요. 분리돼서 나가는데 지금 요 염색체는 자기를 복제해서 이렇게 붙인 거고요. 요것도 자기를 복제해서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럼 얘가 이쪽에 있고 얘가 이쪽에 있네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면 끌려가면 이런 식으로 끌려간다고? 됐지? 후기 때. 그 다음 세포 분열해서 제1분열을 마치면 얘가 여기 들어가고 얘가 여기 들어가. 자, 제1분열 마친 거야. 그럼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N은 2, 얘도 N은 2. 이 상태란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이제 2분열을 가면 얘가 그대로 다시 나타나요. 그대로 나타나서 염색체 중앙 배열됩니다. 이제 전기 지나고 중기 때 염색체가 중앙 배열돼요. 그러면 그렇지. 이쪽은 빨간 거지, 그지? 그러면 각각 염색 분체 양극 이동 이렇게 합니다. 방치다 끌려가겠죠?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다시 나눠집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네요. 이쪽에 나눠져요. 그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잘 보세요, 이제. 자, 여기 라지 A가 있고 여기 스몰 A가 있었어.
됐지? 파란 게 라지 A야. 그럼 라지 A 여기 들어가지. 됐니? 여기 라지 A 여기 들어가지. 스몰 A 여기 들어가지. 다시 스몰 A 여기 들어가지. 스몰 A 여기 들어간다. 여기에 조그만 놈이 라지 B, 스몰 B였다고 치자. 그러면 파란 게 라지 B니까 라지 B 여기 들어가지. 라지 B 여기 들어가지. 됐지? 스몰 B 여기 들어가지. 스몰 B 여기 들어가지. 이렇게 된다고. 또는 얘 위치가 바뀌어서 들어갈 수 있어. 그럼 얘 위치도 바뀌어 들어가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 일단 이렇게 들어간다. 그럼 생시세포가 어떻게 형성되냐면 이렇게 배치가 있었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렇게 배치가 있었을 때 생세포 형성할 때 요런 조합, 요런 조합 또는 요런 조합, 요런 조합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 중에 하나만 들어가. 상동 염색체 중에 하나만 들어가. 오케이? 자, 얘는 라지 R, 라지 R이었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생세포에 들어간다고. 둘 중에 하나만. 여기서 봤지? 라지 A, 스몰 A에서 라지 A 하나만 가지거나 스몰 A 하나가 가지거나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 이해됐니? 그러면 얘가 들어가든 얘는 생세포에 라지 R만 들어가. 여기서도 마찬가지.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 얘가 들어가든지 스몰 R이야. 그럼 둘이 만나면 다 라지 R, 스몰 R의 유전장을 지녀. 자손의 유전장이 동일해. 이때 겉으로 표현되는 걸 우성, 겉으로 표현되지 않는 걸 열성이라고 해. 다시 정리하자. 우성, 순종의 대립형질. 라지 R, 순종, 스몰 R, 순종. 대립형질이 교배했다. 교배해서. 자, 그랬을 때 잡종일 때 라지 R만 나타난 거야. 둥근 것만. 이게 순종, 이게 우성이다. 다시. 자, 순종의 대립형질끼리 교배했을 때 잡종 일대에 나타나는 형질이 우성이다. 이게 우열의 법칙이다. 멘델의 유전원리. 멘델이 사용한 완두가 유전 연구에 좋은 이유는 일단 기르기 쉽고 한 세대가 짧아요. 자손수도 많기 때문에 통계의 분석이 유리하다. 그리고 대립형질이 뚜렷해요. 교배 결과를 명확히 해석 가능하고요. 자가수군, 타가수군 모두 가능합니다. 의도대로 형질을 교배할 수 있어. 유전자 조합과 표현해보자. 라지 I가 황색. 라지니까 우성이다. 자, 스몰 I가 녹색, 열성, 우성, 열성. 라지 I가 우성, 스몰 I가 열성. 라지 I면 둘 다 우성이니까 우성, 순종, 황색만 발현됩니다. 표현형으로. 이거 표현형이에요. 다음, 황색. 라지 I, 스몰 I. 라지 I가 황색이니까 황색이 나와. 이제 열성끼리 스몰 I 이렇게 배치되면 녹색, 열성, 순종이 돼야만 녹색이 발현된다. 그래서 라지 Y가 우성이다. 스몰 Y보다. 멘델이 실험에 사용하면 안 될 7가지 대립형질 쭉 읽어보시면 돼요. 대립형질. 황색이 우성, 녹색이 열성. 그러면 라지 I 이렇게 대립형질이 붙으면 황색. 라지 I 스몰 I 배치되면 황색. 스몰 I 열성끼리 만나야 녹색. 라지 R 스몰 R. 라지 R이 우성, 둥근 거, 주름진 거 열성. 라지 R 유전장이 이렇게 되면 자, 표현형은 둥글다. 라지 R 스몰 R. 유전장이 이렇게 되면 라지 R만 우성만 발현되니까 둥글다 표현형. 스몰 R 표현형 주름지다. 열성끼리 만나서 톨 키 크다 연상하시면 돼요. 라지 T는 우성. 스몰 T 키 작은 거 열성. 라티 키 큰 거. 라티만 발현되니까 키 큰 거. 스티스티 키 작은 완두. 이렇게 구성된다. 다음 잡종 일태의 생세포 형성. 자, 상동 염색체에 같은 위치에 대립 유전자가 있습니다. 대립 유전자 중 우성만 표현형으로 발현돼요. 그럼 라지 Y니까 이거 노란색이 될 거예요. 그럼 감수 분열하면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간다고 했어? 얘가 들어가든지 얘가 들어간지 생세포 하나당. 다시 보자. 자, 얘가 라지 Y고 얘가 스몰 I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자, 자기를 복제한다. 라지 Y 됐지? 자, 이쪽 빨간 거로 해보자. 됐지? 그러면 얘는 스몰 I 이 상태가 돼. 그러면서 이가 염색체 형성된다고. 그러면 라지끼리 뭉쳐있고 스몰끼리 뭉쳐있는데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오는 거야. 그러면 라지 Y 됐지? 이쪽은 스몰 I가 된다고.
그러면 요거 1분열 맞춘 거야. 자, 2분열이 되면 얘가 다시 각각 나눠져 들어갈 거야. 각각의 세포로. 여기도 각각 나눠져 갈 거야. 각각의 세포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파란색은 라지 Y였으니까 여기는 라지 Y가 들어가고 여기는 스몰 Y가 들어간다고. 그럼 잘 봐봐. 둘 중에 하나만 생세포에 들어가. 오케이? 그러면 상동 염색체 중에 하나만 생세포에 들어가니까 얘는 라지 Y 들어가거나 스몰 Y 들어간 생세포를 가지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여기 알아야 될 건 생세포 만드는 방법이야. 상동 염색체상에 있던 유전 인자 하나만 들어가. 여기도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 그럼 여기는 라지 Y밖에 못 나오고 얘는 라지 Y, 스몰 Y 두 종류의 생세포를 만들 수 있고 얘는 스몰 Y 한 종류밖에 생세포를 못 만든다. 여기까지. 한 쌍의 대립 형질의 유전에서 멘델이 밝힌 유전 원리. 단성 잡종 교배 실험. 단 하나의 성질 잡종 교배 실험이야. 한 쌍의 형질에 대한 교배 실험인데 황색과 녹색, 황색 순종과 녹색 순종을 교배시켰어. 그럼 라지 Y, 스몰 Y, 스몰 Y 교배시키면 금방 배웠듯이 둘 중에 하나만 생세포 들어간다고. 자, 어느 놈이 들어가든 라지 Y야. 여기는 어느 놈이 들어가든 스몰 Y야. 그럼 생세포에 각각 라지 Y, 스몰 Y밖에 안 가. 그럼 잡종일 때 F1에서는요. 모두 유전자가 동일해요. 라지 Y, 스몰 Y. 이렇게 해서 교배를 해봤더니 우성순종과 열성순종을 교배했더니 잡종 일대에서 다 우성 황색만 발현된 거야. 황색만 발현된 거야. 이게 바로 우열의 법칙이야. 말로 정리해보자. 순종의 둥근 원두와 순종의 주름 원지를 만들어 교배시켰을 때 잡종 일대 모두 둥근 원두만 나왔다. 순종의 대립형질끼리 교배시켰을 때 잡종 일대에서 우성형질만 나타난다. 열성형질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 우열의 법칙이다. 잡종 일대에서 우성형질만 겉으로 표현형으로 발현되고 열성은 발현되지 않는다. 됐지? 이제 잡종 일대와 똑같은 놈을 교배시키는 거야. 자가수분시켜서. 자, 그래서 어버이의 형질이 동일해. 얘는 유전자형이 라지 Y, 스몰 Y. 얘도 라지 Y, 스몰 Y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생세포에 들어간다고 했다? 그러면 아빠가 라지 Y, 스몰 Y 줄 수 있고 엄마가 라지 Y, 스몰 Y 줄 수 있어. 그러면 조합이 어떻게 되냐면 라지 Y, 스몰 Y, 라지 Y, 스몰 Y, 스몰 Y, 스몰 Y. 황색과 녹색 표현형 비가 3대1로 나와요. 황색 3개, 녹색 하나. 이걸 잡종 2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글자로 봅시다. 잡종 1대를 자가수분시켜. 그러니까 유전자가 똑같이 들어있도록 만들고 얻은 잡종 2대의 우성형질과 열성형질의 표현형의 분리비가 표현형이 3대1이지. 황색과 녹색 3대1로 나왔다. 자, 분리의 법칙인데 쌍을 들고 있던 대립 유전자가 감수분열이 일어날 때 분리되어 서로 다른 생세포로 들어간다. 이게 분리의 법칙인데 얘는 분리의 법칙의 결과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분리의 법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상동을 이루고 있던 요 염색체가 각각 다른 생세포로 분리돼서 들어간다가 분리의 법칙이야. 라지 Y, 스몰 Y 분리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도 분리의 법칙이 성립되는 거야. 각각 다른 생세포로 들어갔지, 그지? 얘가 다른 생세포, 얘가 다른 생세포, 얘가 다른 생세포, 얘가 다른 생세포로 들어가는 거. 분리의 법칙은 여기서도 성립이 돼. 다시 정리하자. 잡종 2대의 표현형의 분리비가 3대1로 나타나는 건 분리의 법칙 결과고요. 분리의 법칙은 쌍을 이루고 있던 대립 유전자가 감수분열해서 생세포를 만들 때 각각 분리돼서 서로 다른 생식세포에 들어간다가 분리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유전 인자가 라지 Y, 스몰 Y 갖고 있다. 그러면 생세포 하나에 라지 Y만 들어가거나 생세포 하나에 스몰 Y만 들어간다가 분리의 법칙이야. 그 결과 잡종 2대 F2의 분리비가 자 우성과 열성이 3대1 결과다. 유전자형이 1대 2대 1 순종과 잡종 순종은 라지 Y, 스몰 Y, 스몰 Y 잡종 라지 Y, 스몰 Y 얘가 1대 1이야. 다시 보자. 라지 Y, 스몰 Y 얘는 순종이네, 그지? 그래서 얘 순종 둘이 순종 얘 잡종 순종과 잡종비가 1대 1이다. 됐지? 다시 한번 정리하자. 잡종 1대 생세포 현상 어떻게 되는지. 여기 라지 R, 스몰 R 있었다. 그러면 라지 R이 자기를 복제해요. 그러면 여기 라지 R 있지. 여기는
스몰알, 스몰알이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감수분열 꼭 공부해야 돼. 그러면 라지알 붙어있던 게 염색 분체 양극 이동으로 얘가 요리 가고 얘가 요리 가고 얘가 요리 가고 얘가 요리 가니까 자, 생세포에는 라지알이 들어있거나 스몰알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둘 중에 하나만 생세포에 들어간다. 기억해. 얘가 들어가든지 얘가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 오케이. 우열의 법칙 모식도 네모와 동그라미를 교배시켰더니 네모만 나왔어. 다른 형질끼리 교배했을 때 한 가지 형질만 나타난다. 네모가 우성이다. 우열의 법칙. 다음 분리의 법칙 모식도야. 네모 교배했더니 같은 형질이 아니라 생전 처음 보는 놈이 나타났네요. 이게 분리의 법칙. 다시 보자. 여기 라지 A 우성, 라지 A가 우성, 스몰 A가 열성이라고 하자. 스몰 A. 교배시키면 여기 생세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라지 A 뿐이고요. 여기 생세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니까 스몰 A 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럼 둘을 조합하면 얘네들은 무조건 라지 A, 스몰 A라고. 그럼 표현형이 드러나는 건 우성만 드러나니까 라지 A의 형질만 나타나는 거야. 분리의 법칙 모식도 한번 보자.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아빠도 라지 A, 스몰 A, 엄마도 라지 A, 스몰 A니까 아빠가 라지 A, 스몰 A, 엄마도 라지 A, 스몰 A. 그러면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러면 이 우성은 라지 A 나타난 건 라지 A일 수도 있고 라지 A, 스몰 A일 수도 있고 열성은 요게 나타난 거다. 그지? 이건 스몰 A.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건 분리법칙 모식도. 단성 잡종 한 쌍의 순정 대립 형질끼리 교배시켰을 때 생기는 잡종의 유전자형인데 한 가지 형질이야. 단성 한 가지 형질. 자, 라지알 스몰알이면 여기서 라지알만 생세포에 들어가고요. 얘는 스몰알만 들어가니까 라지알, 스몰알 이렇게 나오네. 양성 잡종 두 가지 성질에 관한 잡종이야. 두 쌍의 대립 형질끼리 교배시켰을 때 생기는 잡종의 유전자형인데 자, 이때 유전자형에서 생식세포를 만드는 법을 알아야 돼. 생식세포를 만드는 법. 자, 보자. 만일 라지알, 스몰알, 라지 스몰알가 있었다. 그러면 대립 형질 중에 하나만 생식세포에 들어간다고 그랬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갈 거야. 라지알만 들어가든지 스몰알만 들어가든지. 그러면 여기 라지알만 들어간 놈이 있고 스몰알만 들어간 놈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 경우의 수 두 가지지. 다음 여기서 라지 Y만 들어가거나 스몰 Y만 들어가. 그러면 여기에 경우의 수도 두 가지네. 라지 Y, 스몰 Y. 그럼 조합을 만들어 보는 거야. 라지 R, 라지 Y. 이런 조합 하나 나오겠지, 그지? 라지 R, 스몰 Y. 이런 조합 나타날 거고, 스몰 R, 라지 Y. 이런 조합, 스몰 R, 스몰 Y. 그러면 이런 유전자를 가진 놈은 라지 R, 라지 Y도 가질 수 있고, 라지 R, 스몰 Y도 가질 수 있고, 스몰 R, 라지 Y도 가질 수 있고, 스몰 R, 스몰 Y도 가질 수 있어.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찾아줄 거냐면 요런 조합, 요런 조합, 요런 조합, 요런 조합 나타난다. 다시 가자. 요런 조합, 요런 조합, 요런 조합, 요런 조합이 생세포야. 그런데 어떤 조합을 하더라도 얘는 라지알, 라지알밖에 안 나오지, 그지? 생세포가. 얘는 스몰 R, 스몰 I. 얘는 스몰 R, 스몰 I. 스몰 R, 스몰 I. 스몰 R, 스몰 I. 스몰 R, 스몰 I밖에 안 나와. 이게 둘이 조합하면 라지알, 스몰 R, 라지 I, 스몰 I. 둥글고 황색만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얘의 생식세포는 어떻게 만든다고? 라지 R, 라지 Y. 라지 R, 스몰 I.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I. 이렇게 생세포를 만들 수 있어. 다시 정리하자. 라지 R, 라지 Y. 라지 R, 스몰 I.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I. 네 종류의 생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얘는 검정교배. 검정 심한다는 뜻입니다. 우성형질을 나타내는 개체와 이 우성형질이 현재 순종인지 잡종인지 몰라요. 열성순종을 교배시켜. 열성순종을 교배시킨다. 우성을 나타내긴 하는데 얘가 현재 순종인지 잡종인지 몰라요. 그래서 검정, 시험해본다 그 뜻이야. 누굴 교배시켜서? 열성순종 개체를 교배시켜서. 왜 그런지 살펴보자. 얘가 만일 라지알이었다. 그럼 열성순종, 스몰알 교배시키면 둘 중에 하나만 생세포 들어가니까 얘는 라지알밖에 못 줘. 근데 얘는 열성순종은 스몰알밖에 못 주니까 다 유전자 조합이 라지알, 스몰알만 나온다고. 모두 순종만 나와. 우성만 나와. 우성만 발현돼. 그러면 얘가 순종이야. 만일 얘가 우성을 나타내긴 하는데
얘가 잡종이야. 순종이 아니라. 그러면 열성 순종 교배시키면 얘는 라지알 또는 스몰알의 생세포를 형성해. 그럼 얘는 스몰알밖에 못 줘. 그러면 라지알 스몰알, 스몰알 스몰알 조합이 되면서 자, 둥근완두와 주름지완두 우성과 열성이 1대1의 비로 나온다고. 그래서 열성 순종을 교배시켰을 때 모두 우성만 발현되면 이건 순종이고, 열성 순종을 교배시켰을 때 자, 순종과 잡종비. 다시 열성 순종을 교배시켰을 때 우성과 열성비가 1대1로 나오면, 우성과 열성비가 1대1로 나오면 이건 잡종이라고. 오케이. 자, 멘델이 실험을 한 다음에 실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가설을 제시해요. 생물에는 한 형질을 결정하는 한 쌍의 유전자가 있다. 그래서 한 쌍의 유전자, 이렇게 라지에이 스몰에이 이렇게 생각한 거고요. 유전자는 부모에서 자손으로 전달된다. 유전인자는 현재 유전자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 쌍을 이루는 유전자가 서로 다를 때 하나의 유전인자만 형질로 표현한다. 우열의 법칙 설명한 거고요. 나머지 유전인자는 표현되지 않는다. 한 쌍을 이루는 유전자는 생세포 형성 시 각각 다른 생세포로 나눠 들어가고 수정될 때 다시 쌍을 이룬다. 분리의 법칙을 제시했어요. 우열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 분꽃의 색깔 유전, 이걸 중간 유전이라고 하는데, 중간 유전, 대립형질의 유전자 사이의 우열 관계가 불완전해서 유전자형이 잡종일 경우 어버이의 중간 형질이 나타나 우열의 법칙도 어긋나고요. 분리의 법칙은 성립합니다. 생세포가 각각 분리해서 들어가니까. 자, 레드 빨간색이에요. 화이트 흰색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생세포 들어가니까 여기는 레드, 여기도 둘 중에 하나 들어가니까 화이트 줘요. 그럼 잡종일 때는 다 레드 화이트가 유전자 조합이 됩니다. 유전자형이 레드 화이트가 되니까 얘는 분홍색이 나타나. 왜냐하면 레드와 화이트 간의 우열 관계가 불분명해. 그럼 얘를 자가순환시켰어. 그러면 아빠가 레드 화이트 줄 수 있고 엄마도 레드 화이트 줄 수 있다고. 그러면 레드 화이트 이렇게 나타나네. 그러면 붉은색 하나, 분홍색 2개, 흰색 하나 이렇게 나타나. 그래서 레드 화이트 빨간색, 분홍색, 흰색이 1대 2대 1로 나타나게 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유전자형비와 표현형의 분리비가 같습니다. 이런 중간 유전의 특징은 대립 유전자 사이의 우열 관계가 불완전해서 우열의 법칙은 어긋납니다. 조심할 건 분리의 법칙은 성립한다. 잡종이 돼서 유전자형과 표현형의 분리비가 일치하고요. 자, 중간 유전의 모식도 동그라미와 네모가 교배했더니 동그라미 네모가 같이 나타난다. 부모와 전혀 다른 것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 중간 형태가 발현되는 게 중간 유전이야. 조심해야 돼. 문제 나올 때 장난친다. 자, 물론 책에는 안 나오지만 선생님이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다 정리해놨어요. 자, 이게 아빠의 유전자형, 이게 엄마의 유전자형이라고 하자. 라지아이, 스몰아이 세 종류를 가질 수가 있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럼 조합이 총 6가지 조합이 나타나. 그런데 여기 보자. 자, 라지아이 모두 라지아이면 이건 볼 거 없죠. 무조건 라지아이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 안 나와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죠. 라지아이 스몰아이 되면 아빠도 라지아이 스몰아이 두 종류의 생세포를 줄 수 있고요. 엄마도 라지아이 스몰아이 두 종류 줄 수 있으니까 조합이 라지아이 스몰아이니까 라지아이 스몰아이 황색과 녹색이 3대 1로 황색과 녹색이 3대 1로 나오게 된다. 두 번째 조합 보자. 이쪽은 라지아이 여기는 라지아이 스몰아이다. 그러면 얘는 라지아이밖에 못 줘. 됐지? 얘는 라지아이 또는 스몰아이 주니까 조합이 라지아이 스몰아이 두 가지 나오지만 모두 다 황색이다. 다음 라지아이 스몰아이면 아빠가 라지아이 스몰아이 줄 수 있고 엄마가 스몰아이만 주니까 라지아이 스몰아이 엄마는 스몰아이만 준다. 그럼 라지아이 스몰아이 황색과 녹색이 1대 1로 분리된다. 이거 검정교배에서 봤죠? 열성 순종 교배시켰을 때 얘가 잡종이면 우성과 열성이 1대 1로 나온다. 자, 이것도 검정교배에서 봤죠? 자, 우성 순종이면 스몰아이 열성 순종 교배시키면 모두 우성만 발현된다. 됐니? 그러니까 요 두 가지는 검정 교배에 관한 실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 요건 분리의 법칙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한번 연습해 봐야 돼.